전 세계적인 문제인 비만, 당뇨, 염증성 장 질환에 관련된 흔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만약 이 영상을 끈다면 분명 평생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 확실히 거기에 관련된 단서들을 찾아서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장담해. 자, 우리가 선택한 음식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음식은 연료가 아니라 정보다. 이 음식은 어디서 소화해요? 바로 장이죠. 그러나 장은 음식물 소화 이외에도 우리 인간 숙주세포와 역동적인 상호작용하는 특수기관이에요. 예를 들면 음식물 소화 말고도 장 안에 있는 외부 물질들, 얘네들이 혈관에 침투할 수 없게끔 그 보호막을 쳐줘요. 이 장 상피층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면 벽을 이루죠. 장벽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잘 살펴보면 뭔가 박음질된 부분이 있어요. 이 박음질 부분이 타익 정션, 긴밀 접합 부분이라고 하는데, 편안하게 티지라고 부를게요. 티지는 장벽 사이를 튼튼하게 매듭 짚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티지 기능에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 장벽이 느슨하게 벌어져서 독소, 바이러스, 세균,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혈관을 침투해서 염증이 엄청 일어나서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벽을 만리장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벽에 금이 간다든지 뭔가 벌어지면 적군이 침투하겠죠. 그래서 막 공격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상태를 장이 누수성이 증가한 상태다라고 과학자들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새는 장 또는 장누수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장누수로 인한 관련된 질병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만, 당뇨, 그리고 염증성 장 질환이죠. 염증성 장 질환은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과민성 장증후군,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이 있죠. 예를 들어 당뇨인과 비만인들에게서 장 누수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이 표를 보면은 건강한 사람 161명과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 130명을 비교를 했죠. 자, 여기 쭉 내려가면은 장 투과성이라고 보이죠. 여기에서 LPS, LBP, IFABP, 얘네들은 장 누수를 일으키는 요인들이에요. LPS 같은 경우에는 내독소예요. 뭔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했다? 그러면 거기다 경고를 알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그런 음성균에 서식하는 애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염증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염증 반응들은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유익하고 효과적인데, 얘네들이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서울에 북한군 한 50명이 침투를 했어. 뭐 그러면 우리나라 뭐 한 그 특수부대 요원 한 2명이면 다 제압하잖아. 딱 가가지고 조용히 제압해. 뉴스도 안 터져. 그리고 우리가 손해가 입은 것 전혀 없었고. 그러나 북한 탱크 50대가 서울에 침략을 했네? 그러면 육해공군이 막 거기다가 미사일 쏘고 다 하죠. 그래서 북한 탱크를 완전히 파괴시키는데, 탱크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서울 지역이 다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는 또 사상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도 되게 손해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BP, 이 LBP는 LPS에 결합하는 단백질에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염증 반응이 더 강화가 돼요. 물론 그 농도에 따라서 뭔가 이질적인 역할은 있는데, 그거는 논의에서 좀 제한을 할 테니까 그냥 LPS에 결합만 하면은 더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FABP, 얘는 장내 지방산 결합 단백질이에요. 특히 장 상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순환계를 타서 방출되거든요. 소변이나 대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바이오마커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PRS는 이 세계에서 파생된 장 누수 위험 점수예요. 여기 보면은 LPS는 건강한 사람이나 당뇨 환자들한테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당뇨 환자에게서는 LPB나 장내 지방산 결합 단백질이 되게 높죠. 그리고 장 누수 위험 점수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면은 상위 3분이 장 누수 위험 점수를 가지면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5.07배나 높다는 거죠. 결국 이 논문은 장 누수의 증가가 당뇨병에 걸리게 하는 위험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비만인과 비만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해서 장 누수를 관찰했는데, 이 TG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조눌린, 그리고 LPB, 아까 LPB 말씀드렸죠. 그 수치가 비만인에게서 각각 13%, 25% 훨씬 더 높았어요. 조눌린은 특히 제가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음식하고 연결지어서 설명할 거니까 잊지 마세요. 조눌린.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삶의 질이 떨어뜨리는 크론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먹는 즉시 계속 설사하시거든.
설사를 하니까 계속 살은 쫙쫙 빠지고 영양실조 일어나고 피로 복통 엄청 심하세요. 그래서 정말 삶의 질을 엄청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다음 연구에서는 23명의 크론병 환자의 결장에서 생검 샘플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TG 가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 예를 들면 클라우딘과 오클루딘 얘네들을 검사했는데 그림을 보면은 TG에 있는 클라우딘과 오클라인이 보이시죠? 자, 얘네들을 비교를 했어요. 근데 대조군에서는 오클라우딘과 클라우딘이 발현량이 되게 높죠. 크론병 환자들한테서는 많이 낮아요. 자, 이 표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클라우딘 2가 대조군에서는 없죠. 크론병 환자에게서는 그 발현량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클라우딘 2는 누수된 장 상피에서 주로 발견이 돼요. 그리고 물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사를 일으킵니다. 만약 염증성 장 질환이 있어서 자주 설사를 한다고 하면은 클라우딘 2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 영상을 끄지 말고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것을 얻어가세요, 저한테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분명 이 시점에서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겠죠. TG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저는 음식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일명 식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음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텐 성분 중에 글레아딘이라는 성분이 조눌린의 신호를 활성화해서 장 누수를 높입니다. 비만인에게서 되게 높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우리가 살찔 때 빵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백해무익한 거죠. 술은 최대한 멀리 하셔야 돼요. 아니, 술 자주 마시는 사람 치고 날씬한 사람 찾기 힘들잖아요. 세 번째, 고탄수 식이. 이 탄수화물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있는데 특히 이 과당이 대단한 역할을 해요. 과당은 단맛을 내는데 예를 들면 과일, 고구마, 단호박에도 이 과당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달달한 거죠. 과당 성분이 가장 많은 식품은 뭘까? 식품업계에서 만든 모든 가공식품이죠. 왜냐하면 식품업계에서는 액상 과당을 사용하거든요. 고구마 한 개랑 오레오 과자 한 개를 비교했을 때 그 과당 성분은 오레오 과자에 어마어마하게 넘쳐 있어요. 물론 가공식품에서 만든 그런 식품들은 또 위험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는 하겠죠. 아무튼 우리가 살찔 때 과자 안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지방입니다. 장 누수와 지방산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은 진짜 많아요. 어떤 논문은 지방이 장 누수를 일으킨다, 아니면은 뭐 억제한다,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차후에 그런 상반된 논문들을 갖고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는지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지방산을 섭취하는 키토인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TG를 잘 관리만 한다면 비만, 당뇨, 염증성 장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설사는 멈추겠지. 장 누수와 관련된 음식도 살펴봤는데 우리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어요. 특히 현재는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 모바일 설문 서비스, 오픈 서비에 의하면 여성보단 남성, 그리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배달 어플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선택된 음식 카테고리는 치킨, 중식, 피자 순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20대 초반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결국 음식은 집밥이 최고다. 자, 아무튼 전 세계적인 문제인 비만과 당뇨, 염증성 장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게 우리의 숙제고 과제일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영상 보고 건강 염려증 같은 거 걸리지 마시고, 아니 장벽을 느슨하게 만드는 음식을 살펴봤으니까 분명히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줄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은 한 2, 3주 후에 할 테니까 그동안에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을 최대한 멀리 하세요. 제가 멀리 하라는 거지 금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의 제안은 금지가 아니라 제한입니다. 절대 음식은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 뇌도 안 좋고 마음도 아프고. 건강 잘 챙기시고 집밥 주로 사용하시고요. 장을 튼튼하게 관리하세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의 지인, 친구, 가족분들한테 다 배포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또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